남편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66세 노인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이라니까? 차라리 하녀라도 들여보내서 대신 받게 하고 싶어.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온 사모님의 은밀한 통화 내용을 엿들은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6세 회장님의 크기를 감당 못한다는 58세 사모님의 비명 섞인 하소연. 남들은 늙책이라고 혀를 찼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랫배 깊은 곳에서 8년 만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아 올랐으니까요. 2박 3일의 은밀한 시간,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 60이 넘은 나이에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 무릎을 꿇고 복종했던 제 부끄럽고도 짜릿했던 고백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서윤아, 올해 61입니다.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이 성북동 저택에 들어온 지 벌써 8년이 흘렀네요. 남들은 저를 가사실장님 혹은 이모님이라 불렀지만 그건 거칠애일 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저는 철저한 하녀였습니다. 박진우 회장님, 올해 66이 되셨지만 그분을 감히 노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떡 벌어진 어깨, 무엇보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맹수 같은 눈빛까지. 회장님이 거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쿵, 쿵 울리는 발소리만 들어도 저는 숨이 턱 막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회장님의 취향은 아주 독특하고 확고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입나 싶은 검은색 원피스에 하얀색 빳빳한 앞치마. 회장님은 집안에서 일하는 여자가 반드시 이 유니폼을 입길 원하셨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묻지도 말고 대답도 짧게. 그저 그림자처럼. 그게 회장님이 제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갑갑한 앞치마 끈을 허리가 조이도록 꽉 묶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조임이 마치 저를 구속하는 족쇄 같아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건 아마 제 안에 숨겨진 본능 때문이었을까요? 반면 안주인이신 한소의 사모님은 유리 인형 같은 분이셨습니다. 전직 발레리나답게 우아하고 고상하셨지만 늘 어딘가 피곤하고 지쳐 보이셨죠. 저는 그 이유를 단순히 갱년기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 통화를 듣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유난히 더운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안방 문이 살짝 열리며 사모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분과의 통화였습니다. 아유, 말도 마. 어제도 한숨도 못 잤어. 아니, 나이가 66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비아그라 같은 약을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타고난 짐승이야, 짐승. 저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해. 크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나는 이제 뼈마디가 쑤셔서 감당이 안 돼. 갱년기 지나고 거기는 바짝 말라가는데 그 양반은 밤마다 신혼이니 내가 죽을 맛이지. 어떨 땐 그냥 눈 딱 감고 튼튼한 하녀라도 하나 들여보내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하녀라도 들여보내고 싶다. 사모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치심이나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상상해버리고 만 겁니다. 저 굳게 닫힌 서재 문 너머에 있는 사모님조차 버거워한다는 그 거대한 수컷을 66세의 나이에도 밤마다 짐승이 된다는 그 남자를 제가 받아내는 상상을요.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제 다리 사이가 묘하게 젖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감히 주인님을 탐하다니. 하지만 저는 이 집의 하녀잖아요. 주인이 힘들어하는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것 또한 하녀의 본분이 아닐까 하는 발칙한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국을 올리는데 회장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셨을 분이 오늘따라 제 손목을
그리고 앞치마 끈이 꽉 묶인 제 허리 라인을 유심히 훑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뿜어내는 이 발칙한 암컷의 냄새를 맹수 같은 회장님이 맡으신 걸까요? 국이 좀 싱겁군. 회장님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아니, 회장님.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국그릇을 집으려 하자 회장님의 크고 투박한 손이 제 손등을 덥석 덮었습니다. 찌릿하는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죠. 66세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저를 빤히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됐다. 유나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8년 동안 이모님 혹은 거기라고 부르시던 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도 아주 낮게 깔린 반말. 그건 대등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철저히 아랫사람, 부리면 그만인 하녀를 부르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좋았을까요? 오늘 밤에 내 서재로 차 좀 가져와라. 사모님은 피곤해하니 깨우지 말고. 내가 직접. 회장님의 그 명령이 단순히 차를 마시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목마른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밤 10시. 사모님이 수면제를 드시고 잠든 고요한 시각. 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평소보다 앞치마 끈을 더 꽉 조여맸습니다. 숨이 가빠올 정도로요. 쟁반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년 동안 닫혀있던 여자의 문을 열러가는 길. 아니, 주인님의 명령에 복종하러 가는 길. 똑똑.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서재의 어두운 조명 아래 앉아있는 회장님이 보였습니다. 저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며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을 바꿀, 아니, 제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칠 긴 밤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짙은 가죽 냄새와 스킨 향기. 그 묵직한 공기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뒤가 아닌 방 한가운데 놓인 1인용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계셨습니다. 차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하지만 회장님은 찻잔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오직 제 허리를 꽉 조이고 있는 하얀 앞치마 끈, 그리고 긴장해서 잘게 떨리고 있는 제 손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나야. 네. 회장님. 차를 마시고 싶은 게 아니다. 회장님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이 된 기분.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잡아먹히고 싶은 그 이중적인 마음이 저를 그 자리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발이 붓는구나. 종일 서 있었더니 피가 안 통해. 회장님이 턱짓으로 욕실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물 좀 받아와라. 씻어야겠다.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명령이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씻을 물을 대령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물을 받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의 발을 씻겨주면서 설레다니 미친년. 스스로 욕을 했지만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는 대야를 들고 다시 서재로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발치에 대야를 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퍼덕.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자리지. 이 남자를 올려다보는 가장 낮은 곳. 이것이 바로 하녀의 위치였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자 회장님은 기다렸다는 듯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제 앞에 발을 뻗으셨습니다. 양말. 짧은 한마디.
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양말을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회장님의 맨발. 6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크고 두툼했으며 발등에는 굵은 핏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그 생명력이 발끝에서부터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회장님의 발을 담갔습니다. 제 손이 거칠고 단단한 발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찰박, 찰박. 적막한 서재 안에는 물소리와 제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오로지 발을 씻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회장님의 표정을 살필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툭! 무언가 묵직한 것이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손이었습니다. 크고 뜨거운 손바닥이 제 정수리를 덮더니 천천히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키우는 애완견을 귀여워하듯 혹은 소유물을 확인하듯.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위압적이었습니다. 유나야. 네. 주인님.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호칭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 불러야 했는데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다 보니 제 입에서 주인님이라는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차 싶어 몸을 굳혔지만 머리 위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제 뒷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사모님은 이걸 싫어한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내 몸에 손대기도 싫어하지.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늙은이 발 씻기는 게 역겹냐?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회장님이 제 뒷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드디어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회장님의 눈빛은 이미 이성이 반쯤 날아간 굶주린 수컷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자 제 아랫배가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좋습니다. 주인님을 모실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제 고백에 회장님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하녀 체질이구나, 너. 그 말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젖은 제 손을 잡아 당신의 발목 위로, 종아리로, 그리고 단단한 허벅지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기셨습니다. 그럼 발만 씻기지 말고 다른 곳도 좀 풀어다오. 거기도 퉁퉁 부어서 터질 것 같거든. 회장님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은 이미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바지 위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왜 감당 못하겠다고 도망치듯 말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녀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니까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기를 닦아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제 손은 점점 더 은밀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채 올려다본 회장님의 얼굴에는 8년 만에 처음 보는 만족감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밤 저는 단순히 발을 씻기는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님의 가장 은밀한 욕구를 받아내야 하는 이 집의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의 일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회장님은 저에게 발을 씻기라는 단순한 명령을 넘어 점점 더 집요하고 은밀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만의 완벽한 장난감으로 길들이려는 것처럼요. 일주일 뒤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신 오후였습니다. 회장님이 안방 파우더룸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봐라. 회장님의 손에는 사모님이 아끼시는 명품 향수 샤넬 넘버 5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외출하실 때만 뿌리는 그 고고하고 비싼 향기. 감히 제가 넘볼 수 없는 귀족의 냄새였죠. 이걸 뿌려라. 네. 하지만 이건 사모님 건데. 잔말 말고. 귀 뒤, 손목, 그리고
가슴골에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향수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치익. 차가운 분무액이 제 살결에 닿자마자 짙은 장미향과 제스민 향이 진동했습니다. 61세의 늙은 가정부 몸에서 사모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 그 이질감이 저를 묘하게 흥분시켰습니다. 제가 향수를 뿌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님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래. 냄새는 사모님인데 껍데기는 천박한 하녀라. 회장님은 그 배덕감을 즐기시는 듯 했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는 걸 도와라. 회장님은 팔을 벌리고 거울 앞에 서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잠가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주인님의 옷시중을 드는 하녀. 손끝이 덜덜 떨려서 단추를 잘못 끼울 뻔했습니다. 매니 단추를 잠글 때였습니다. 제 양손이 회장님의 목덜미 근처에 가 있는 무방비한 상태였죠. 갑자기 회장님의 두 팔이 제 허리를 덥석 감싸쥐었습니다. 흡! 단단하고 뜨거운 팔뚝이 제 허리를 조여왔습니다. 정확히는 앞치마 끈이 묶인 매듭 부분을 거칠게 잡아당기셨죠. 오늘따라 앞치마 끈이 헐겁구나. 내가 일할 땐 꽉 조이라고 했지? 회장님은 제 등 뒤에 있는 리본 매듭을 잡아채더니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셨습니다. 회장님,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내 소유라는 걸 잊지 말라고. 회장님은 저를 거울 앞으로 돌려 세우셨습니다. 거울 속에는 셔츠를 입은 거구의 주인님과 그 앞에 갇혀 헐떡거리는 앞치마 입은 하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회장님은 뒤에서 제 귓가에 코를 박고 방금 뿌린 사모님의 향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냄새 좋구나. 소이 냄새가 나는데 몸은 훨씬 따뜻하고 말랑해. 회장님의 거친 손이 팽팽해진 앞치마 위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앞치마의 감촉과 그 아래 느껴지는 제 살의 감촉을 비교하듯 주물러대셨습니다. 앞치마는 저를 보호해주는 옷이 아니라 오히려 회장님의 손길을 더 자극적으로 느끼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유나야. 네. 주인님. 이 앞치마 절대 벗지 마라. 회장님의 손이 앞치마 자락을 들추고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잘 때도 씻을 때도 그리고 내가 널 안을 때도 옷 위로 느껴지는 투박한 손길이 제 옆구리를 타고 가슴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회장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치스러워야 하는데 61세나 먹은 여자가 이런 취급을 당하며 모멸감을 느껴야 하는데 제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내가 이걸 입고 내 밑에서 헐떡거리는 상상을 하면 나는 벌써 참기가 힘들다. 회장님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사모님의 향수 냄새와 회장님의 수컷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도어록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다녀왔어요. 사모님이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신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제가 몸을 빼려 했지만 회장님은 제 허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앞치마 안쪽으로 손가락을 파고들며 제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명심해라. 사모님이 있어도 너는 내 거야. 오늘 밤 사모님 재우고 다시 와라. 이 앞치마 그대로 입고. 회장님이 저를 놓아주신 건 사모님의 발소리가 2층 계단 입구까지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앞치마를 급히 정리하고 도망치듯 파우더룸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친 사모님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머, 유나 씨한테서 내 향수 냄새가 나네. 청소하다가 묻었나?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 향수 냄새. 회장님이 직접 묻혀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향수 냄새는 회장님의 침대 위에서
더욱 진동하게 될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꽉 조였습니다. 이제 이 앞치마는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님이 채워놓은 목줄이자 오늘 밤 벌어질 광란의 파티를 위한 드레스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모님이 제주도 동창회에 가시는 날 금요일 아침, 현관문이 닫히고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거대한 저택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현관문을 잠그며 떨리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2박 3일. 이 넓은 집의 회장님과 저 단둘뿐입니다.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는 완벽한 밀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후 6시. 평소라면 주방 식탁에 저녁상을 차려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2층 서재 인터폰으로 회장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유나야. 네, 주인님. 오늘 저녁상은 식탁이 아니라 안방으로 가져와라. 안방. 말씀이십니까? 그래. 밥 말고 술상으로. 그리고 너도 같이 들어와야 한다. 오늘 밤은 내 시중을 아주 길게 들어야 할 테니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밥상이 아닌 술상. 식당이 아닌 침실. 그건 식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를 안주 삼아 밤을 보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와인과 치즈, 육포를 쟁반에 담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했죠.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샤워를 하고 다시 그 검은 원피스와 하얀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단 이번엔 달랐습니다. 앞치마는 절대 벗지 마라. 대신 그 속은 비워두거라. 며칠 전 회장님이 지나가듯 던졌던 그 명령.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단정한 유니폼이었지만 치마 속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몸이었습니다. 빳빳한 앞치마가 맨살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까칠한 감촉이 제가 지금 어떤 처지로 안방에 들어가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똑똑. 안방 문을 열자 어두운 조명 아래 침대 헤드에 기대앉은 회장님이 보였습니다. 샤워 가운만 걸친 채 가슴팍을 훤히 드러낸 모습. 66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두꺼운 흉곽과 구릿빛 피부가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왔느냐? 회장님은 침대 옆 협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둬라. 쟁반을 내려놓자마자 저는 습관처럼 뒷걸음질 처문가에 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딜 가려고? 내가 시중을 들라고 했지 물건만 놓고 가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이리 와. 내 앞에서. 저는 침대 바로 앞까지 다가가 섰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계셨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제 허벅지 춤에 머물렀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앞치마 자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따라봐라. 저는 무릎을 꿇고 와인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쪼르륵. 붉은 액체가 차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야하게 들렸습니다. 잔을 건네드리려 하는데 회장님이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 잔 말고. 네, 내 입으로. 회장님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하녀에게 잔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회장님은 제게 입으로 술을 받아 넘기라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 회장님께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회장님의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와인 향과 함께 거친 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흘러내리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66세 남자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으로 제 뒷목을 감싸쥐고 회장님은 저를 침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인님. 제가 침대 위로 무너지자 회장님이 제 위로 올라타셨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감, 사모님이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그 압도적인 체구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제 앞치마 끈을 풀지 않고 치마 자락만 들어 올리셨습니다. 명령대로 비워뒀구나. 아주 착한 하녀야. 회장님의 거친 손바닥이 제 허벅지 안쪽 맨살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은 사모님 눈치 볼 필요 없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질러.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보거라. 물론 이 방을 나갈 순 없겠지만 회장님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지배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침대 위에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님의 여자, 아니 놀이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8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무릎 사이로 거대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보여다오. 사모님은 감당 못해서 도망친 이걸 너는 받아낼 수 있는지. 회장님이 제 유니폼을 거칠게 젖혔습니다. 빈집의 안방 2박 3일의 첫날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이 왜 짐승이라고 했는지 그날 밤 저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66세라는 숫자는 그저 나이일 뿐이었습니다. 제 위를 덮쳐오는 그 무게감은 늙은 수컷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파고드는 듯한 거칠고 원초적인 힘이었습니다. 흑, 회장님, 너무. 제 입에서 비명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죠. 앞치마를 입은 채 침대 헤드를 붙잡고 있는 제 허리를 투박하고 큰 손이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소희는 이걸 못 견뎠다. 아프다고 징그럽다고 도망갔지.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제 목덜미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런데 너는 잘 받아내는구나. 아주 훌륭한 몸이야. 그 말은 제게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짜릿하게 들렸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사모님은 감당 못해서 버린 이 남자를 천한 하녀인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내가 이 거대한 남자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승리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덜컹 덜컹 육중한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가 빈집의 정적을 깼습니다. 제 몸은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회장님의 리듬에 맞춰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빳빳했던 앞치마는 이미 땀과 열기에 젖어 제 몸에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회장님은 그 모습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눈 뜨거라. 날 봐. 회장님의 명령에 저는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회장님의 눈동자. 이성을 잃은 듯 번들거리는 그 눈빛과 마주치자 아랫배가 찌릿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누구냐? 지금 내 위에 있는 남자가 누구야? 회장님은 끈질기게 물으셨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인님, 흑 주인님입니다. 그래, 내가 내 주인이다. 너는 오늘부터 내 것이다. 그 선언과 함께 회장님의 움직임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60대인 제가 감당하기엔 버거울 정도의 폭발적인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리로 회장님의 허리를 더 꽉 감아 안았습니다. 더 해주세요, 주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 애원의 회장님은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내며 마지막 박차를 가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순간 저는 사모님의 침대 위에서 사모님의 남편을 받아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찔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거친 폭풍이 지나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제 위로 무겁게 쓰러지셨습니다. 땀에 젖은 회장님의 등판이 헐떡거리는 제 가슴 위로 느껴졌습니다. 눅눅해진 앞치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방 안에 가득 찬 비릿한 열기.
회장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축 늘어져 있는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굶주린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포식을 끝낸 여유롭고 오만한 제왕의 표정이었습니다. 좋았느냐? 회장님이 제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빗어 넘기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구나. 내가 그렇게 꽉 물고 안아준 걸 보면 회장님의 노골적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침대 옆 협탁에서 담배를 꺼내 무셨습니다. 원래 집안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으시던 담배였습니다. 후, 희뿌연 담배 연기가 제 얼굴 위로 흩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오기 전까지 이틀 남았다. 쉴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니까. 회장님의 손이 다시 제 가슴 위로 젖은 앞치마 끈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미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지만 회장님의 그 손길에 제 몸은 다시금 움찔하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2박 3일. 이 지옥 같고 천국 같은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미친 하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현관도어록 소리와 함께 꿈같던 2박 3일의 밀월은 끝이 났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나왔어요. 한소의 사모님이 밝은 목소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양손에는 제주도 면세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사모님. 저는 다시 익숙한 하녀의 모습으로 돌아가 사모님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으셨습니다. 어머, 유나 씨 얼굴이 폈네. 내가 없는 동안 편하게 잘 쉬었나 봐. 사모님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하게 쉬다니요. 사모님이 없는 48시간 동안 저는 이 집 안주인이 감당 못해 버려둔 주인님의 짐승 같은 욕망을 온몸으로 받아냈는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2층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 근엄한 발걸음. 사모님 앞에서는 다시 점잖은 건설회사의 회장님으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왔어? 피곤할 텐데 씻고 쉬어. 네, 여보. 아참, 밥은 잘 챙겨 먹었어요? 유나 씨가 잘해줬죠? 사모님의 질문에 회장님의 시선이 아주 잠깐 제게 머물렀다 떨어졌습니다. 그 0.1초의 짧은 눈 맞춤. 그 속에 담긴 농밀한 신호를 읽어낸 건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아주 잘 챙겨주더군. 입에 딱 맞았어. 그 중의적인 대답에 제 허벅지 안쪽이 찌릿했습니다.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행이네요라며 웃으셨죠. 그 순간 저는 사모님이 부러운 게 아니라 가여워 보였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우아한 척 앉아있지만 정작 남편이 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헐떡이는지는 꿈에도 모르는 껍데기뿐인 안주인. 그날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바닥을 기는 하녀, 밤에는 회장님을 지배하는 여왕. 이 위험한 줄타기가 주는 쾌감은 마약 같았습니다. 며칠 뒤 거실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그 뒤편 장식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와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치며 사모님 뒤를 지나가시던 회장님이 장식장을 닦고 있던 제 엉덩이를 툭 하고 치고 지나가셨습니다. 힉!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헛바람 들이키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모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응? 유나 씨, 왜 그래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회장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미 주방으로 걸어가고 계셨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꽉 쥐며 둘러댔습니다. 아닙니다. 정전기가 튀어서요. 조심해요. 먼지 많이 나게. 사모님은 다시 TV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주방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이 냉장고 문을 열며 저를 보고 씩 웃고 계셨습니다.
그 짓궂은 미소, 스릴을 즐기는 악동 같은 표정. 그 순간 알았습니다. 회장님도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신다는 걸요. 대담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식탁 밑에서의 발작나는 예사였고 사모님이 안방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좁은 세탁실로 저를 끌고 들어가 입을 맞추기도 하셨습니다. 주인님, 사모님이 나오시면 상관없다. 들키면 들키는 거지. 회장님은 제 앞치마 속으로 거침없이 손을 넣으며 속삭이셨습니다. 너 요즘 청소할 때 일부러 엉덩이 흔들지? 아주 여우가 다 됐어. 아닙니다. 낮에는 이렇게 조신한 척 굴면서 밤에는 어떻게 그렇게 요부처럼 변하는지. 내 덕분에 내가 요즘 회춘하는 기분이야.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우리의 거친 숨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하러 왔다가 졸지에 세탁기 앞에서 주인님의 손길을 받아내는 하녀. 사모님이 거실에 있다는 사실이 공포가 아니라 기폭제가 되어 더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의 등기부상 주인은 사모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의 공기를 지배하고 가장 은밀한 비밀을 쥐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은 바로 저 서윤아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모님이 버린 거 제가 주워 닦아 쓰는 건데. 저는 제 처지를 비관하던 예전의 초라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66세의 제왕을 무릎 꿇린 밤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오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달콤했던 착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왕놀이에 취해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죠. 사모님은 유리 인형처럼 유약해 보이지만 40년 넘게 이 거대한 가문을 지켜온 안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여자의 촉은 무서웠고 그 촉이 발동하는 순간 우아했던 사모님은 매서운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빨래였습니다. 다용도실에서 회장님의 속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모님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 씨. 아, 깜짝이야. 네, 사모님. 사모님은 팔짱을 낀 채 제가 개고 있는 회장님의 속옷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요즘 남편 속옷이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날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땀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가 나서요. 사모님이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릿한 밤꽃 냄새. 그리고 싸구려 바디워시 냄새. 우리 집엔 그런 바디워시 안 쓰는데 윤아 씨가 쓰는 거랑 냄새가 비슷하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욕실에서 급하게 뒤처리를 하느라 회장님 몸에 제 바디워시를 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헬스장에서 씻고 오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요? 헬스장이라. 사모님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날 밤 위기감을 느낀 저는 회장님께 달려갔습니다. 서재에 계신 회장님께 평소처럼 은밀한 눈빛을 보내며 다가갔죠. 위로받고 싶었고 우리 사이를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주인님, 사모님이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저 무서워요. 저는 습관처럼 회장님의 발치에 앉아 무릎을 얹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켜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윤아야. 회장님이 읽던 신문을 탁 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요즘 너무 풀어졌더구나. 네. 내가 예뻐해 주니까 내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회장님이 발로 제 어깨를 툭 밀어내셨습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발로 제 몸을 애무하며 사랑스럽다 하셨던 분이 이제는 귀찮은 벌레를 치우듯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시끄러워지는 건 딱 질색이야.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저는 주인님만 믿고. 주인님? 회장님이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 비소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주인이고 너는 하녀지. 하녀면 하녀답게 굴어야지. 주인이 그만 놀고 싶다는데 어디서 징징거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만 놀고 싶다. 회장님에게 저는 그저 심심풀이 장난감, 사모님이 없을 때 잠시 가지고 논 놀이개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랑? 교감? 그런 건 저 혼자만의 멍청한 착각이었습니다. 이거 받고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 회장님이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던지셨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습니다. 돈봉투였습니다. 원래 하녀랑 놀아나면 뒤탈이 없어야 하는 법인데 내가 눈치 없이 굴면 내가 곤란해져. 알겠나? 회장님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그 차가운 고용주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경멸 어린 시선이었죠. 욕망을 배설하고 난 뒤에 허무함과 귀찮음이 가득한 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뺨을 맞거나 욕을 듣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 돈은 제 몸값이자 입 닥치고 꺼지라는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나가봐. 냄새나니까. 회장님은 다시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냄새나니까.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사모님의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늙고 가난하고 주제 파악 못하고 욕망에 눈이 멀었던 천한 하녀의 냄새였습니다. 서재를 나와 제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을 짚고 겨우 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사모님이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며 살짝 미소 짓는 그 표정. 꺼봐, 너 같은 건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61세의 초라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밤의 여왕은 없었습니다. 주인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몇 푼에 몸을 섞고 실증나면 버려지는 늙은 하녀만이 거울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찢어발기듯 벗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벗어 던진다고 해서 제 몸에 새겨진 그 수치스러운 낙인이 지워질까요? 뜨거웠던 몸은 싸늘하게 식었고 가슴 속에는 휑한 바람만이 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졌던 흰 돈봉투. 그것은 제가 밤의 여왕이라 착각했던 시간들에 대한 화대이자 제 자존감을 팔아넘긴 영수증이었습니다. 새벽 5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라면 앞치마 끈을 조여매고 주인님을 기다릴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유니폼 대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 제 짐은 초라할 만큼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인님의 명령에 헐떡이던 유염한 하녀는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치고 상처받은 61세의 서윤아만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쳤었지. 내가 단단히 미쳤었어. 저는 입고 있던 검은 원피스와 하얀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 옷은 저를 돋보이게 하는 드레스가 아니라 제 영혼을 갉아먹는 수위였습니다. 방을 나서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새벽 골프를 가시려는 듯 옷을 차려입고 나오시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그분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은 짐 가방을 든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가는 거냐? 그래, 잘 생각했다. 퇴직금은 넉넉히 넣었으니 딴소리 말고. 그 건조한 말투. 어젯밤까지만 해도 제 몸을 탐하며 너 없인 못 산다고 속삭이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거대한 남자는 제왕도 주인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으로 사람을 사고 욕망을 배설하고 귀찮으면 버리는 늙고 비겁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섬겼던 건 회장님이 아니라 제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사모님이 계신 2층 안방을 향해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버린 쓰레기를 제가 보석인 줄 알고 탐냈습니다. 벌은 제가 다 받고 떠납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8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3개월 스스로 하녀가 되어 즐겼던 그 타락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흉터로 남을 겁니다. 지금은 그 집을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하녀로 살지 않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돕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편합니다. 무릎 꿇을 일도 앞치마 끈을 조이며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일도 없으니까요. 가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회장님의 거친 손길, 제 귀에 꽂히던 명령들, 그리고 그 복종 속에서 느꼈던 찌릿한 쾌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감각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자니까요. 61세의 나이에도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빚어낸 괴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 비록 그것이 천한 하녀의 역할일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강렬하게 원해줬으면 하는 그 병든 마음이 저를 그 침대 위로 이끌었던 겁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야지 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인님의 여자가 되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주인님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봐주겠어? 라는 생각에 저처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그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하녀나 장난감이 되기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유니폼을 벗고 진짜 서윤아로 살아보려 합니다. 화려한 저택도 비싼 향수 냄새도 없지만 땀 흘려번 돈으로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먹는 지금이 그 화려했던 밤의 여왕 시절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때문에 혹은 호기심 때문에 위험한 선을 넘으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발 멈추세요. 그 쾌락은 짧고 후회는 깁니다. 저처럼 쓰레기통에 자존감을 처박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지금 당신의 가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이듦과 욕망,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6세 주인님의 하녀였던, 아니,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온 서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